안녕하세요, 김학수입니다. 저는 지금 소남이 섬에서 진행되고 있는 쌍용 렉스턴 스포츠 칸의 시승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주행 환경과 오프로드까지 체험을 해봤는데 쌍용 렉스턴 칸이 과연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시죠. 자, 먼저 쌍용 렉스턴 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차량이 길어졌고 전면 디자인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요 파르테논 그릴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릴이 적용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역동성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고급스러운 느낌은 좀 강조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안정적이고 담백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파르테논 그릴이 적용되는 걸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렉스턴 스포츠 칸의 가장 큰 변화는 역시 늘어난 전장에 있습니다. 기존 모델 대비 31cm가 늘어나는 전장이 총 5,405mm로 늘어났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뭐 랜드로버의 레인지로버라던가 뭐 지프 랭글러, 롱베이스, 그리고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등과 비교를 하더라도 차량이 굉장히 긴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늘어나다 보니까는 데크 쪽 디자인이 조금 심심하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쌍용 역시 이렇게 올라가는 곡선을 그렸다가 마무리하는 걸로 했는데 이것만으로는 이 늘어난 전장을 좀 스포티하거나 역동적으로 다듬지 못한 부분이 좀 느껴져서 약간 좀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렉스턴 스포츠칸의 뒷모습은요 기존 렉스턴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달라진 게 있죠. 바로 가운데 있는 레터링이죠. 이게 아무래도 렉스턴 스포츠에서 렉스턴 스포츠 칸으로 바뀌게 되면서 칸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칸 레터링을 좀 강하게 부여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에서는 뭐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고요. 차이가 있다면 여기 이제 적재 공간을 볼 수 있겠죠. 적재 공간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다이내믹 5 링크를 적용하면서 최대 적재량이 500kg이 되었고요. 리프 스프링 서스펜션 장착한 모델은 700kg까지 늘어났습니다. 자, 그럼 적재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저분하긴 한데, 자, 렉스턴 스포츠 칸의 적재 공간은요 기존 모델 대비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1286L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아웃도어를 위한 다양한 용품이라던가 캠핑용품, 나아가서는 ATV 같은 혹은 바이크까지도 적재할 수 있어서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긴다거나 아니면은 바이크를 즐기시는 분들, 뭐 라이딩을 즐기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매력적인 차량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또 이거 외에도 뭐 업무상 짐을 많이 싣거나 아니면 그 지방에서 농업이나 축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정도 공간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공간이 아닐까 합니다. 렉스턴 스포츠 칸의 본인 아래는요 기존 렉스턴 스포츠에 사용되었던 파워트레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크를 2kgm를 좀 더 높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발진 상황에서의 가속력을 좀 더 확보한 모습이죠. 2.1L LT 디젤 엔진과 6단 아이신 자동 변속기 그리고 쌍용 자동차가 자랑하는 사륜구동 시스템을 조합했기 때문에 원하는 주행과 뭐 다양한 험로에서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 좀 더 안정적이고 우수한 주행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렉스턴 스포츠 칸의 인테리어는요 렉스턴 스포츠랑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전체적인 구성은 지프 렉스턴에서 가져갔고요. 소재만 기존의 렉스턴 스포츠와 동일하게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차분하고 또 이렇게 공간을 강조하려는 디테일이 보이고요. 사실 렉스턴이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쌍용차가 이렇게 디테일에 신경을 쓸 수 있구나 라는 부분에서 놀라웠었는데 그러한 용점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갖고 왔습니다. 특히 이 칸에 들어오면서 기어 레버가 새롭게 디자인이 바뀌었는데 이 기어 레버를 뭐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하겠지만 렉스턴 스포츠 칸이 노리고 있는 연장자 장년층 고객분들이라 한다면 만족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전체적인 소재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고급스러웠다면 만족이 더 높아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라고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 렉스턴 스포츠라는 차에게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나왔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렉스턴 스포츠 칸으로 오프로드 주행을 좀 해볼게요. 현재 이 차량은 다이내믹 5 링크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어 쪽에서 조금 더 부드러운 움직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안내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고 지금 저는 김봉현 인스트럭터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한번 주행해보겠습니다. 먼저 일자로 펴시고 깃발 확인하면서 센터 잡아주세요. 예. 뭐 일단 워낙 디젤 토크라 토크는 좋으니까요. 천천히 내려주시고 자, 여기서 센터를 한번 잡아주셨다가 1T센트 활성화를 시켜주시면서 자, 껐습니다. 꺼졌고 네, 켜졌고 됐습니다. 확실히
리프 스프링보다 좀 더 부드러운 게 느껴지네요. 디센트는 다시 오픈해 주시고. 네. 뭐 기본적으로 휠 타이어도 그렇고 지상도 없기 때문에 이런 그냥 자갈길들이 있는 길들은 그냥 편하게 넘어갈 수 있고요. 사륜구동이 지금 사륜구동 H가 켜져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미끄럽다라는 느낌 없이 잘 주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자갈이 굵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일단 5링크 서스펜션이 리지드 엑셀 방식이긴 해도 리프 스프링 서스펜션보다는 노면에 대한 충격을 좀 더 잘 걸러주고 있는 게 느껴지고요. 자, 이번에는 통나무 오르막. 가볍게 해주시면서 일자 잡아주시고 차량 뒤틀림 감성이 어떤 느낌인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공에서 두 바퀴만 닿아 있었는데 불구하고 한쪽으로 쏠린다거나 터진다거나 이런 느낌 없이, 차체가 길어지게 되면은 그만큼 강성에 대해서 염려가 되게 되는데 방금 허공에 떠 있을 때도 그렇게 불안하다 혹은 좀 이렇게 차가 늘어진다 라는 느낌이 없이 주행을 할 수 있었어요. 자, 이번에는 통나무 구간인데 사실 이게 넘을 때마다 차에 충격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받아준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벨트 매셨죠? 보면서도 크게 네, 차가 힘들다는 느낌 없이 그쵸. 그 부분도 좀 넘어가시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예전보다 디젤들이 부드러웠다고 느껴지는 게 엑셀 워크에서 뭐 아주 조심스럽지 않아도 원하는 출력만큼, 원하는 토크만큼 끄집어낼 수 있는 느낌이 들어요. 오르막 다시 한번. 좀 놀란 게 오늘 오프로드 코스가 굉장히 어렵게 짜놨더라고요. 하드코어. 생각보다 하드코어한 것 같아요, 진짜. 자, 이제 한대 일자 좀 넘어갈게요. 속도 쪽 돌려주시고. SUV 차량에도 불구하고 차면로도 좀 차의 중심 있는 것처럼 안전하게 살짝 걸고 좀 산의 각도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상고가 높으면 이렇게 사면 탈 때 되게 불안하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 차는 일단 서스펜션 쪽에서 그 올라갈 때의 충격을 제일 많이 줄여주고 있어서 되게 불안하다라는 느낌이 좀 덜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픽업이라고는 하지만 픽업에게 너무 과한, 좀 픽업치고는 굉장히 하드코어한 오프로드 코스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지금은 어떤 오프로드 차량, 정통 오프로드 차량이 와도 깔 것 같아요. 이거 뭐야 라고 하는 코스가 아니고 우와, 그런 차량들이 와도 우와 할 정도의 코스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도 요 소나미섬 와가지고 오프로드 코스를 몇 번 체험해봤지만 이건 좀 과한데 싶을 정도로. 근데 가네. 그러니까 근데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갑니다. 사실 일부 차량들이 지금 범퍼가 약간 좀 충돌이 있어가지고 이슈가 있긴 한데 그래도 그거는 이제 차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코스가 좀 많이 하드코어한 게 맞아요. 진짜 생각보다 많이 하드코어 해가지고 혹시나 뭐 이렇게 파손된 모습이 보인다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의 워킹이 된다라는 거 자체는 좀 놀라운 부분인 것 같아요. 자, 한번 움직여 볼게요. 네. 브레이크 컨트롤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면은 브레이크 컨트롤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헷갈려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왜 브레이크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놓치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고 얼마나 중요한 걸까요? 브레이킹은 그런 사람들이 그냥 간단하게 차를 빨간 신호가 걸렸을 때 차를 세운다, 과속 방지턱이 있을 때, 과속 카메라가 있을 때 차를 세운 속도에 맞춰 제동을 한다, 그냥 이 의미에서만 다 끝이 나는 것 같은데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게 되면
브레이킹은 차를 컨트롤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속도가 약간 오버됐을 때 과한 브레이킹은 위험하지만 약간 살짝의 브레이킹은 좀 더 안정감 있게 차량의 코너를 도와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범피나 장애물들이 심한 경우에도 브레이크를 컨트롤한다는 느낌이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를 세웠다 가라는 느낌보다는 천천히 차가 움직임과 동시에 차량의 속도를 제어해 줌으로써 그 차량이 받을 충격을 굉장히 많이 내 운전자 스스로가 완화를 직접적으로 시켜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주행하시면 브레이크를 활용할 때 네. 훨씬 더 자기가 활용하는 폭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서킷 이상 코너를 주행을 할 때도 브레이크가 속도를 줄이는 것도 있겠지만 차의 그 무게 중심을 옮기는 그렇죠. 거라고 하잖아요. 무게 중심을 네. 좀 더 옮기고 좀 덜 옮기고 이런 부분들을 브레이킹으로 또 다들 조절을 하고 또 코너가 도는 와중에 차량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앞머리를 돌린다고 하거든요. 네네. 아니면 차량의 거동을 좀 바꿔준다고 하는데 브레이킹으로 저속 영역에서의 활용도 고속 영역에서의 활용도가 다들 또 다르게 네. 되고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브레이킹은 정말 중요하다고 될 것 같아요. 어우, 이게 장난 아니게 하드코어네요, 진짜. 방금 사실 그 범핑 구간 지나왔는데 사실 이 정도 범핑 구간이면 지프라던가 아니면 뭐 좀 랜드로버 같은 정도의 하드코어 SUV들이 있는 브랜드들의 퍼포먼스급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정도라 생각이 되네요. 근데 이렇게 움직여준다는 게 좀 놀라운 부분이네요. 일자로 잡아주시고 일자로 잡아주셨다. 네. 축으로. 좀 일자로 잡아 차가 움직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 살짝 오른쪽. 좋습니다. 조금만 더 갈게요. 더.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이고. 아, 이거 일자로 잡아주시다가 일자로 잡게요. 네, 일자요. 야, 오늘 여기 무슨 우리 랭글러 타고 있네요, 우리. 이게 오프로드 주행 성능을 떠나서 코스가 굉장히 하드해서 야, 이 정도를 제대로 할 수 있을 차가 얼마나 있을지. 이게 쌍용차니까 뭐 쌍용차가 하는 건데 다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거는 좀 그런 범위로 넘어간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어지간한 자동차로 왔으면은 지금 뭐 범퍼 다 까이고 긁고 이랬을 것 같은데 지상고도 어느 정도 높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구현이 된 것 같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렉스턴 스포츠 칸의 오프로드 주행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울렛 김학수입니다. 저는 지금 소나미 섬에서 진행되었던 쌍용 렉스턴 스포츠 칸의 시승을 마치고 서울로 복귀하는 길입니다. 복귀를 하면서 그 렉스턴 스포츠 칸에 대해서 주행에 대한 느낌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오늘 시승을 하면서 리프 스프링 서스펜션 장착되어 있는 스포츠 칸과 이제 다이내믹 5링크 서스펜션 장착되어 있는 두 가지 렉스턴을 모두 경험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선 국내 판매된 공개된 렉스턴 스포츠 칸은 최고 181마력과 42.8토크를 내는 2.1L LT 디젤 엔진과 6단 아이싱 자동 변속기 그리고 사륜구동 시스템을 얹어가지고 수치 출력은 좀 아쉬울 수 있어도 어떻게 보면은 국내 기준으로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잘 갖춰져 있는 패키지를 갖췄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는 그리고 차량이 기존 렉스턴 스포츠 대비 31cm 정도가 길어졌고 또 그만큼 길어져서 실제로 차량 길이가 5405mm로 늘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행을 하면서 이 길이가 좀 부담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말했던 거라면 실제 주행에서는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거나 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가장 먼저 인상적이었던 점은 181마력을 내는 이 디젤 엔진이 렉스턴 스포츠에서도 만족스러웠지만 렉스턴 스포츠 칸에서도 어느 정도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물론 기존의 발진 가속에 있어서는 기존 렉스턴 스포츠보다는 좀 느린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일상적인 주행은 물론이고 저희가 이동을 하면서 지금 여러 명 사람과 함께 타고 있고 또 많은 짐을 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수한 가속력을 느낄 수 있었고요. 나아가서 실제로 업무 현장 혹은 생활 현장에서 다양한 짐을 적재하거나 다양한 뭐 장비 혹은 뭐 캠핑 장비 등을 적재하더라도 충분히 여유 있는 주행 성능과 뭐 견인력, 뭐 발진 성능 등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변속기가 여전히 부드러워요. 이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사실 디젤 차라고 한다면 순간적으로 툭 하고 튀어나오는 토크 때문에 차는 좀 울컥하거나 좀 다루기 좀 어려운 게 있는데, 오늘 오프로드 주행에서도 경험해봤지만 원하는 만큼 출력을 좀 부드럽게 낼 수 있었고요. 실제 주행 전반에 있어서 변속도 굉장히 부드러워서 뭐 점진적인 가속 성능이라던가 아니면 일상적인 주행에서의 안정적인 편안한 주행까지도 모두 아우를 수 있다는 매력이 들었습니다. 렉스턴 스포츠카를 시승하면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있다면 바로 서스펜션 타입에 따라서 차량의 성향과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시승을 하면서 리프 스프링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을 먼저 타고 지금 다이내믹 5링크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을 타고 있는데 차가 완전히 다른 걸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리프 스프링인 경우에는 리어 서스펜션이 굉장히 견고하고 단단하게 조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5링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부드럽고 안정적인 느낌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프 스프링 서스펜션의 경우에는 저희가 적재함에 아무것도 적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서 그런지 몰라도 제동시라던가, 그러니까 제동시와 같이 차량의 전방이 아래로 다운되는, 그러니까 노즈다이브가 일어난 현상에서는 차가 마치 이렇게 앞으로 일어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좀 위화감이 들었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한 200km에서 300km 혹은 그 이상의 짐을 적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밸런스가 더 안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을까 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타고 있는 게 다이내믹 5링크 서스펜션 시스템인데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면 그냥 G4 렉스턴을 타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전후의 움직임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차분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뭐 노즈 다이브 현상 때도 앞으로 쏠린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밸런스를 느껴지는 차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일부 분들은 뭐 브레이크라던가 뭐 가속 발진에서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굳이 뭐 물론 이제 성능에 대해 집착을 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많은 짐을 싣고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주행 성능을 이뤄내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건 아쉬울 수 있어요. 왜냐면 절대적인 출력이 분명 아쉽고 또 뭐 높진 않으니까요. 181마력이 뭐 아주 인상적인 출력이다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정도 활용성과 이 정도 공간 그리고 이 정도의 품질을 갖고 있는 픽업 트럭을 렉스턴 스포츠 칸 외에는 과연 국내에서 구할 수 있냐는 거죠. 아마 국내에서 구할 수 없을 거고, 만약에 구한다 하더라도 수입차에서 갖고 와야 되는데 지금 정식적으로 수입되는 그 픽업 트럭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 이 렉스턴 스포츠 칸이 이 국내 픽업 트럭 시장에서 상당한 존재감을 내비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G4 렉스턴, 렉스턴 스포츠, 그리고 렉스턴 스포츠 칸까지 이어지는 총 3개의 렉스턴 라인업이 렉스턴 브랜드를 좀 더 견고하고 단단하게 만들 것 같아요. 물론 일부 고객분들이 뭐 렉스턴 스포츠 칸, 렉스턴에 적용되어 있는 파워트레인이라던가 뭐 그런 품질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느낄 수 있겠지만, 적어도 렉스턴 스포츠와 렉스턴 스포츠 칸은 픽업 트럭이라는 완벽한 독자적인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영역을 뭔가 다른 브랜드에게 침범당하기도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또 렉스턴 스포츠 칸과 렉스턴 스포츠 모두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또 상품 패키지적인 부분에서도 분명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구성을 갖췄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프로드 구간에서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특히 제가 오프로드를 5링크 서스펜션 사용 경험을 했었는데 좀 견고함이 좀 부족하고 상하 피칭이 좀 컸을지 몰라도 원하는 만큼의 주행을 모두 이뤄냈고요. 사실 오늘 경험했던 오프로드 코스가 정말 하드코어였는데 그런 코스를 정말 잘 극복해줬다는 점, 이 점은 정말 좋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렉스턴 스포츠 칸을 만나보았고요. 저는 다음에 뭐 어떤 영상으로 찾아뵐지 될지 모르겠지만 또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올리 김학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